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들 영어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바꿔서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영어로 말하는 감을 잡아 보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해가 안 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설명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데 혹은 어떤 상황 같은 게 이해가 안 될 때 있잖아요. 원어민들이 정말 이 표현 많이 얘기합니다. I don't get it. I don't get it. get 하면 얻다, 뭔가를 받거나 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네, 또 이해하다라는 의미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I don't get it 하면 나는 이해가 안 돼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열심히 막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때 I don't get it. I don't get i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understand도 뭐 이해하다라고 사용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 얘기할 때 이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I don't get it. I don't get it. 혹은 이해했다라고 할 때는요. I get it 혹은 I got it. 이것도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과거형으로 I got it. 이런 거 미드나 영화에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바로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세요. 이해가 안 돼. I don't get it. I don't get it. 자, 그 다음은요. 저 그거 잘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기, 특기를 얘기할 때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거든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돼요. I'm good at it. I'm good at it. I'm good at. 그 다음에 내가 뭐를 잘하는지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일 간단한 게 사실 it을 붙이는 겁니다. 그거라는 그런 의미죠. I'm good at it. good에다 강세해 주시면 됩니다. I'm good at it. 그리고 여러분이 뭐 특정한 거, 예를 들어서 축구를 잘한다 라고 하면 I'm good at soccer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혹은 동사를 사용하고 싶다면 ing 형태로 바꿔주세요. I'm good at playing soccer. playing soccer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는 거, 뭐 테니스를 잘한다든지 혹은 요리를 잘한다든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I'm good at playing tennis. I'm good at cooking.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여러분의 장기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저 늦게 일어났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 얼굴이 많이 부었다. 왜 그러는 거야? 아, 그게요. I got up late. 이렇게 했죠. get up.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과거로 바꾸면 got up이 돼요. 내가 일어난 건 이전 이야기잖아요. 만약 제가 막 2시에 대화를 하고 있으면 뭐 늦잠을 자서 한 11시쯤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예전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늦게라고 해서 late를 붙여줬어요. 일찍 일어났다고 얘기하면 early가 되겠죠. 그래서 나 늦게 일어났어. I got up late. 나 늦잠 잤어. I got up late. 나 일찍 일어났어. I got up early. 일찍 일어났어는 I got up early. 그래서 하나를 배우면 우리가 단어만 알면 바꿔서 얘기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머리로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전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전에서 나올 수 있도록 또 연습해 주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럼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당신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를 바랄 때 어떤 상대방이 좀 아플 수도 있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때 한번 회복을 바래 볼게요. I hope you feel better soon. 여기서 가장 앞에 있는 I hope 이거는요. 뭔가를 바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뭐 하기를 바래요. 뭐뭐 했으면 좋겠어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I hope 문장 시작할 때 뭔가 바란다. 그러면 I hope부터 넣어주시면 돼요. I hope 그 다음에 당신이 회복된다. 컨디션이 좋아진다라고 할 때 feel better 이 표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feel이라고 해서 꼭 뭔가의 감정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것, 좋아지는 것도 말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How are you feeling today? 기분이 어때라는 말도 되지만 몸 상태가 어때? 이런 표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컨디션,
I don't have a good condition 하면 사실 이거는 콩글리시에 가깝고요. I don't feel well.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이런 느낌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함께 기억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hope you feel better soon. I hope you feel better soon. 당신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새 이름 마음에 들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뭐 이직을 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처음에 취직해서 딱 다니는 거예요. 갔다 오고 나서 어때? 새 이름 마음에 들어? 이렇게 묻는다면 Do you like your new job? 네, 크게 어려운 거 없죠? Do you like를 사용해서 정말 많은 표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기본 단어들 절대 무시할 게 못 됩니다. Do you like? 너 좋아하니? 선호하니? 마음에 들어? 이 전부 다 do you like 떠올려 주시면 돼요. 뭐 머리를 자르고 오면 너 머리 스타일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새 옷을 사오면 어때? 옷 괜찮아? 마음에 들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your new job, 새로운 이름 마음에 들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Do you like your new job? Do you like your new job? 새 일은 마음에 드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Do you like your new job? 그리고 do you like 다음에 다른 거 넣어줄 수도 있겠죠. 너의 새로운 머리 스타일은 마음에 드니? Do you like your new hairstyle? 이렇게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만의 표현을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유용한 패턴이죠. I'd like to learn a new language. 여기서 I'd like to는 뭐뭐를 하고 싶어요인데요. 조금 더 격식 있고 공손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하게 얘기하고 싶다면 I want가 좀 더 잘 어울리는 표현이고요. 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좀 더 격식 있게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I'd like to, I'd like to 이 표현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죠? Learn a new language. Learn, 배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무엇을 배우냐면 a new language, 새로운 언어 배우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떨어뜨려도 되지만 내가 만약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 그러면 learn a new language,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외워주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나중에 뭐 다른 걸 배운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다양하게 바꿀 수 있으니까 하나씩 하는 것보다 하나의 덩어리로, 첫 번째 I'd like to, 두 번째 learn a new language, 이렇게 외우면 외울 때도 편하고요, 바꿔 말하기도 좋고요, 그 다음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이해할 때도 훨씬 더 편합니다. 꼭 이렇게 연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은요, 당신이 틀렸어요, 제가 아니었어요. 막 자꾸 오해를 하는 상황 있죠. 야, 네가 했지, 네가 했지. 아, 당신이 틀렸다고요? 제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사건이 밝혀지고 나서 이제 원망할 때, 왜 나 의심한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영어로 해볼게요. You're wrong. It wasn't me. 이렇게 해볼게요. You're wrong. 이거는 너무너무 많이 사용하죠. 리액션 표현으로도 자주 등장하고요. 두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네가 맞을 때 You're right. 아주 동감하는 그런 리액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네가 맞아. 야, 그래, 네가 다 맞아. You're right. 너 틀렸거든. 너 아니거든 그거. You're wrong. You're wrong. 그 다음에 제가 아니었어 라고 할 때 It wasn't me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뭔가 오해받았을 때, 과거에 오해를 받았는데 다시 그게 내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다면 It wasn't me. It wasn't me 라고 만들어주면 되겠죠? 전체 문장 다시 해볼게요. You're wrong. It wasn't me. You're wrong. It wasn't me.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내가 너라면 그녀에게 전화했을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 내가 너라면 나 그녀한테 전화했다. 어우, 소심하게 너 전화도 못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이렇게 답답할 때 말할 수 있는 건데요. 내가 만일 뭐뭐라면 뭐뭐 했을 거야.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f I were you, I'd call her. 이렇게 씁니다. 자, 뭔가 어색하지 않나요? If I were you. 왜 과거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왜 were를 등장했죠? 라고 한다면 이 과거는요, 시간을 과거로 되돌려 보내는 느낌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확률을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확률을 떨어뜨리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이걸 가정법이라고 배웠는데요. 뭔가 현실 가능성 없는 거를 한번 가정해 보는 거죠. 야, 내가 너라면 뭐뭐 할 텐데.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을 떨어뜨려서 if I were you, if I were you 이렇게 했습니다. 너가 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한번 가정 정도는 해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것도 과거로 I'd call her. 이 would의 줄임말이고요. will의 과거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너라면 그녀에게 전화할 거야. 영어로 If I were you, I'd call her. If I were you, I'd call her. 네, 이거는 사실은 완전 초급은 아니고요. 살짝 난이도가 있는 건데 사실 난이도라는 게 조금 그런 게 내가 만약 이걸 딱 봤을 때 초보자분들도 이 표현 나 자주 쓸 것 같고 괜찮네. 몇 번 써보다 보니까 자연스럽네. 그러면 이제 이게 초급이 아니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 좀 그런데 나 저런 말 거의 사용 안 하는데 라고 하면 일단 넘겨주셔도 되고요. 마음에 드신다면 이 문장 여러 번 따라하면서 가정법에 한번 기초를 만들어 보는 거죠. 좋습니다. 9번째는요. 죄송합니다만 그는 다른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네, 뭔가 전화, 회사 같은 곳에서 죄송해요. 지금 다른 통화 중이거든요.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요. 영어로 하면요. I'm sorry. He's on another call. 이렇게 씁니다. 뭔가 전화 통화 중이 날 때 우리가 전치사 on을 많이 사용합니다. on을 사용해서 이 전화 접촉 중인이라고 보셔도 돼요. another call, 다른 전화를 받고 있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he's on another call. 그는 다른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 표현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다른 전화를 받고 있어요. 다 같이 해볼게요. I'm sorry. He's on another call. 야, 지금 마이크 옆에 있어? 마이크 좀 바꿔봐. I'm sorry. He's on another call.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보통 직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마지막 10번째 표현 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쇼핑 갈래요? 라고 제안을 하고 있죠. 네, 쇼핑 가지 않을래? 요즘 신상 나왔다는데 같이 가자. 영어로 Do you wanna go shopping this Saturday? 이렇게 씁니다. 자, 좀 길어 보이지만 쪼개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Do you want to? Do you want to? 뭐뭐 하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직역이 되지만 간단하게 뭐뭐 할래? 라고 친구끼리 편하게 말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쇼핑 갈래? 저기 놀러 갈래? 영화 보러 갈래? 전부 다 Do you want to? Do you want to?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표현도 많지만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외워줄 가치가 있는 표현입니다. Do you want to? 그 다음에 쇼핑하러 가다 Go shopping. Go shopping. 쇼핑하러 가다 Go shopping. 그리고 이번 토요일 This Saturday. This Saturday. this를 붙여서 이번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이번 주말 이런 것들 다 사용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뭐 할래? Do you want to? 쇼핑하러 가다 Go shopping. 이번 주 토요일 This Saturday. 부드럽게 연결하면 Do you want to go shopping this Saturday? 한 번 더요. Do you want to go shopping this Saturday? 잘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긴 문장도 쪼개서 하나씩 덩어리로 얘기하고 들어보면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표현 보시면요. 놀랬잖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겁을 줘서 제가 어이구 이렇게 놀란 겁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아주 간단하게 볼게요. 주어 동사부터 You scared me. 네, 그래서 웬만한 경우는 영어는 주어 동사로 시작하고요. 생략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어, 누가 놀래킨 거죠? You, 그 다음에 놀래키다, scare, 누구를? 나를 그랬죠? Me, you scared me. 나는 놀랐는데 왜냐하면 네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문장 정말 길어지거든요. 이럴 때 원어민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문장 구조 사용해 보는 거예요. 네가 나 놀래켰어. You scared me. 한국어랑 살짝 느낌이 다르죠? 네, 그래서 이거를 1대1로 번역하려고 하면 약간 오류가 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표현들은 그냥 통째로 외우고 그 상황에서 바로 써주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누가 이렇게 겁을 줘서 아이고 깜짝이야. 놀랬잖아. 왜 겁 주고 그래? You scared me. You scared me.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표현입니다. 나도 같이 해도 돼?
뭔가 같이 끼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영어로 하면요. Can I join you? Can I join you?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 정말 많이 나오고요. 네, 제가 한 몇백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10번째 익숙해지면 그게 다고요. 혹은 내가 100번 들어서 그걸 내 표현 만들면 어차피 내 표현으로 만든 거니까 전혀 네, 그 사람과 저는 아무 차이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만 달성하면 되는 거죠. 네, 전부 다 이게 한 번 들어서는 잘 안 되거든요. 정말 내가 몇백 번 문장 만든다는 생각으로 미니멀 영어를 따라서 꾸준히 이게 약간 취미생활처럼 해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이 해도 돼 라고 할 때 Can I? Can I? 나도 모르게 입이 반응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유용한 표현 join이 있는데요. join은 어디에 가입하거나 합류하거나 함께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술 마시러 갈 때 join 하면 되고요. 뭐 영어 강의 같은데 join 해도 되고요. 동아리에 join 해도 됩니다. 전부 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Can I join you? 내가 너랑 함께 해도 될까? 같이 가도 될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Can I join you? 나 오늘 홍대 놀러 갈 건데 Can I join you? 나 어디 뭐 영어 학원에 좀 가입하려고. Can I join you? 뭐든지 함께 하고 싶을 때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해볼까요? Can I join you?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표현이죠. 듣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듣고 있니? 네, 내가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뭐 이러면서 제대로 안 듣는 것 같은 거예요. 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Are you listening? Are you listening? 이거는 제가 영화나 미드에서 남녀가 싸울 때 정말 많이 들었던 대사예요. 보통 한 명이 막 이렇게 내뱉으면 다른 한쪽은 막 듣는 둥 마는 둥 막 땅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럴 때 화가 난 Are you listening?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하죠. Are you listening? 다 같이 해볼게요. 약간의 분노를 담아서 Are you listening? Are you listening? 너 지금 듣고 있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표현입니다. 축하해. 너는 자격이 있어. 네, 뭔가 대단한 일을 뭐 예를 들어서 수능을 쳤는데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겸손하게 내가 여기 가도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속으로는 재수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열심히 한 친구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 줄 겁니다. Congratulations, you deserve it. 자, 일단 축하할 때 Congratulations 끝에 션스까지 같이 주세요.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축하해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격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동사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deserve, deserve 뭐뭐 할 자격 있다. You deserve it. 너는 그거 자격 있어 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거나 열심히 산 사람이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이 말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You deserve it. You deserve it. Congratulations, you deserve it. 제가 처음 올해 2023년 첫 번째 목표가 이제 미니멀 영어 구독자 10만 명. 네, 지금은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금방 될 수 있을지.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Congratulations, you deserve it. 열심히 하셨는데 10만 명 자격 있습니다. 네, 꼭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우리 가볍게 많이 물어보죠.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자, 뭐 how about why don't you? Would you 뭐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Would you like? 혹시 한 번쯤 본 표현 아닌가요? 뭐뭐를 하고 싶다. 격식 있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보통은 I'd like to, you'd like to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로 평서문 형태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질문할 때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Would you like?부터 시작하면 뭐뭐 하시기를 원하시나요? 네, 이건 좀 딱딱하고요. 네, 우리가 평상시 하는 말로 바꾸면 뭐뭐 하실래요? 정도의 느낌이 돼요. 그래서 a cup of coffee. 네, 직역하면 커피 한 잔 한 걸 원하십니까? 인데요. 그냥 커피 한 잔 할래요? 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꼭 완벽하게 번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구나 정도만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죠.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커피는 액체이기 때문에 보통 셀 수 없어서 이렇게 a cup of 이렇게 커피 한 잔 정도의 느낌으로 앞에서 이렇게 담아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꺼번에 외워주세요. A cup of coffee. A cup of coffee. 네, 여러분 뭐 집에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이제 집에 가는데 그냥 가기 아쉬우면 물어봐 주시는 겁니다. Would you like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그녀의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맨날 뭐 인스턴트 먹고 콜라 하루에 1.5리터씩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I'm worried about her health. I'm worried about. 이건 패턴으로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뭐뭐가 걱정이 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뒤에는 무엇이 걱정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도 예전에 I'm worried about my future. 내 미래가 걱정돼. 난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대상이 있으면 어떤 사건도 되고요. 어떤 사람 이름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녀의 건강이니까 I'm worried about her health. I'm worried about her health.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밤에 혼자 있는 게 무서워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밤에 깜깜한데 혼자 있으면 진짜 좀 무섭잖아요. 전 어릴 때 막 귀신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 보고 나면 더 무섭더라고요. 요즘은 좀 덜 무섭긴 해요. 사실 이 어두운 방 안에서 귀신을 만나는 게 무서울까,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서울까 하면 모르는 사람이 훨씬 무서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영어로 해볼게요. I'm afraid of being alone at night. 조금 길어졌는데요. 자, 이것도 덩어리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I'm afraid of. 이 afraid. 이 중간에 강세 넣어주시면 돼요. I'm afraid of. 이러면 나는 뭐뭐가 무섭다, 두렵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뭐 snakes, 뱀이 무섭다거나 you, 당신이 무섭다거나 그런 대상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행동이, 어떤 상태가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be alone, 혼자 있는 상태, 이게 무섭다라고 하고 싶은데 보통 of 다음에는 동사 그대로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being alone, being alone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I'm afraid of being alone. 저는 혼자 있는 게 무서워요. 언제죠? At night. 밤에 혼자 있는 게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어 보이지만 I'm afraid of 이거 하나, being alone 혼자 있는 거 이거 하나, at night 밤에 이렇게 세 가지 외워보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 무서워요. I'm afraid of 혼자 있는 게요. being alone 밤에 말이죠. at night 연결해 볼게요. I'm afraid of being alone at night. I'm afraid of being alone at nigh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컨디션은 좀 어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골골골거리고 있으면 여러분 걱정되잖아요. 그럴 때 뭐 아프세요? 보다 이전에 컨디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많은데요. 영어로 하면 How are you feeling? 이 feel이 뭐 느끼다 라고 해서 보통 감정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몸 상태도 우리가 feel이란 동사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느끼세요? 보다 컨디션 어때요? 몸 상태는 어때요? 이 표현을 How are you feeling? How are you feeling?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좀 헷갈리는 것들은 그대로 외워주시고 머릿속에 상황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컨디션 좀 어때요? 어때? 내가 이렇게 한국어로 말한 순간이 꽤 많잖아요. 그때를 떠올리면서 How are you feeling? How are you feeling? 이렇게 집에서 혼자서라도 연습해 주시면 나중에 실전에서 훨씬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표현입니다. 당신이 틀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뭔가 얘기하는데 아무리 봐도 내 생각에는 제가 틀린 것 같은 겁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영어로 하면요. I think you're wrong. I think you're wrong. 처음에 보이는 I think는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네, 확실하지 않은 정보지만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I think. 당신이 틀렸어.
You're wrong. You're wrong. 당신이 틀렸어요라고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You're wrong. 이렇게 하겠지만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 안 하고 틀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살짝 돌려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이렇게 안 좋은 거 얘기할 때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영어로는 I think를 그때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전체 문장 I think you're wrong. I think you're wrong.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힘차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건 확실합니다. 뭔가 확신이 있는 앞에 I think가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확신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확신을 가진다면 I'm sure about that. I'm sure about that. I'm sure이 뭔가 진짜 확신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뒤에 떼고 그냥 이 두 개의 단어로도 많이 표현합니다. I'm sure. 야, 너 그거 진짜 확실해? 너 확실하게 너 책임질 수 있어? I'm sure. 확실해요. I'm sure.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걸 확신합니다. I'm sure about that. I'm sure about that. 여러분들도 뭔가 확신이 찰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 미니멀 영어와 함께하면 영어 잘할 수 있습니까? I'm sure about that. I'm sure about that.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무조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I'm sure about that. 첫 번째 표현은요. 주말에는 보통 뭐해요? 라고 묻고 있죠. 네, 주말에 뭐해? 라고 하면 나 이것저것 해. 그러면 그래 나 이거 하는데 우리 같이 할까? 이런 식으로 대화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첫 표현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영어로 What do you usually do on weekends? 네, 그래서 What's your hobby? 취미가 뭐예요? 라는 표현보다 저는 이런 표현을 더 추천해 드려요. 자, What do you usually do?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는 보통 뭐해? usually가 보통 정도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평상시에 보통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묻는데요. 좀 시간 정보를 더해볼게요. On weekends, 주말에, 주말마다 이런 느낌이 됩니다. 주말마다 이 사람이 자주 하는 일, 그게 바로 즐겨 하는 일, 그게 취미잖아요.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What do you usually do on weekends? 할 말 없을 때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공통사를 찾아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What do you usually do on weekends? What do you usually do on weekends? 좋습니다. 그 다음 표현은요. 주말 잘 보내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이 금요일쯤에 말하기 너무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헤어질 때 주말 잘 보내 이렇게 헤어진다면 Enjoy your weekend. enjoy. 이거 정말 다방면에 많이 사용하는 동사거든요. 진짜 즐기다라는 의미로만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이거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주말 잘 보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라고도 얘기하고요. 이런 문장들을 하나씩 정립해 가시다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 바로 enjoy your weekend. enjoy your weekend.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뭐 have a good weekend란 표현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정말 재밌게 즐기고 뭐 신나게 보내다라는 의미의 enjoy도 너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꼭 외워주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Enjoy your weekend. Enjoy your weekend.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요. 나는 그럴 형편이 안 돼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비싼 집이나 비싼 차를 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럴 형편이 안 됩니다. 네, 정말 이 표현은 정말 뭐 굳이 연기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네요. 영어로 하면요. I can't afford it. afford가 뭐뭐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 정도의 의미가 있어서 I can't afford it. 나는 그거를 할 형편이 안 돼라고 하는 거죠. 뭐 제가 이렇게 강남역 지나가다가 근처에 있는 아파트 와, 저 아파트 좋다. 너도 저런 거 사라고 하면 Oh my god, I can't afford it. 혹은 지나가다가 이 외제차가 휙 지나가면 야, 나도 저런 거 타고 싶지 않아? I can't afford it. I can't afford i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감정과 문장을 연결시키고 실제 상황처럼 얘기하면 해외에 가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거든요. 꼭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은 지금 해야 하나요? 지금 하기 싫은 일들 많잖아요. 좀 미뤘다가 하고 싶다.
그럴 때 상대방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Do I have to do it now? Do I have to do it now? 여기서 have to는요, 반드시 해야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Do I have to라고 하면 질문하는 거예요. 꼭 해야 하나요? 네,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이는 표현이죠. 뭐 꼭 이걸 먹어야 되느니 아니면 꼭 이거 마셔야 돼요? 뭐 이런 등등 이런 표현 있죠. 저도 예전에 20대 때 제가 술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야, 내가 이 소주 꼭 마셔야 되냐? 너네들끼리 마시면 안 돼? 라고 했는데 그때는 막 술을 엄청 먹이는 분위기여가지고 안 된다. 우리는 하나기 때문에 술도 똑같은 양으로 마셔야 된다. 아니 주량이 다른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했지만 그때 제가 많이 했던 그런 패턴입니다. Do I have to? Do I have to? 그 다음에 지금 하다. Do it now. Do it now. 한꺼번에 붙여서 얘기하면 Do I have to do it now? Do I have to do it now? 제가 지금 해야 하나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표현입니다. 실례합니다만 병원이 어디 있나요? 길 물어보는 표현은 사실은 언제 어디서든지 특히 여러분이 많이 가는 여행에서 꼭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툭 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외워주세요. 영어로 하면요. Excuse me, where is the hospital? 자,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Where is the hospital? 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Excuse me 정도를 붙여주시면 훨씬 더 공손하게 느껴질 겁니다. 실례합니다만 이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Where is the? Where is the? 이거는 뭐 병원을 찾기도 하고요. 화장실을 찾기도 하고요. 입구를 찾기도 하니까 뒤에 단어만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 몇 개 외워주시고 Where is the 패턴은 그냥 Thank you, I love you랑 똑같이 내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편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Excuse me, where is the hospital? 자, 실제 상황입니다. 앞에 의견 있고요. 제가 말을 거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Excuse me, where is the hospital? Excuse me, where is the hospital? 잘하셨습니다. 자, 계속 가보면요. 생일이 언제인가요? 라고 묻고 있죠.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언제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영어로 When is your birthday? When's your birthday?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문사는 적절한 걸 맨 앞에 가지고 오면 되는데요. 많지도 않아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또 하나 더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 언제일 때는 바로 when이 나오고 어디는 where, 무엇을 what. 이렇게 첫 번째 시작 단추를 잘 채우면 나머지 문장이 훨씬 더 편해지거든요. 심지어 뭐 생일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거를 모르더라도 when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또 얘기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은 when, 그 다음은 is your birthday. 너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줄여서 when's라고 돼요. when's. is가 살짝 여기 붙여진 거죠. When is your birthday? When's your birthday? 다시 해볼게요. When is your birthday? When's your birthday? 생일이 언제인지를 바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그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군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뭔가 말을 들었는데 아이디어 진짜 좋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이거 통째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뭐뭐처럼 들리다 라고 하면 sounds like 거든요. 그래서 좋은 의견, 좋은 생각처럼 들린다.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데 오늘 저녁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스시 먹고 싶다. 스시 먹고 싶다. 근데 친구가 오늘 저녁에 내가 아는 스시집인데 거기 가자. 바로 뭐라고 하면 되죠?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제가 지금 먹고 싶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네요.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그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편입니다. 어디서 일하시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어디 사세요? 어디서 일하세요? 직업 뭐예요? 이렇게 진짜 할 말 없을 때 물어볼 수 있는 기본 질문들 여러분 거 딱 보자마자 딱 바로 나오게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Where do you work? Where do you work?
강세는 where에다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궁금한 건 어디서 라는 말이니까 where입니다. Where do you work? 어디서 일하시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내가 한 10개에서 30개 정도 어떤 상황에서든 말할 수 있는 질문이 있다는 거는 이 대화할 때 자신감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저 질문 나 많이 하는데 외워둬야지 라고 생각하고 꼭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물어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많은 표현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보면서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 표현입니다. 제 생일 파티에 오실래요? When is your birthday? 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생일 파티에 오실래요? 라고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하면요. Would you come to my birthday party?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would you 혹시 한번 본 적이 있으신가요? Would you? 뭔가 되게 공손한 느낌, 격식 있는 느낌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공손한 표현입니다. 네, will you라는 거의 과거형인데 시간이 과거가 아니고 약간 공손함이 추가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시간이 뒤로 빠지면 이거는 과거,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률이 뒤로 빠진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뭐뭐 할래가 아니고 혹시 가능하시면 하실래요? 어때요? 공손해 보이지 않나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 다 까먹고 그냥 would you? 뭐뭐 하실래요? 공손한 느낌. 이렇게만 입력해 주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편하게 떠올릴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이에요. Come to my birthday party. 생일 파티에 오실래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Would you come to my birthday party? 아주 공손한 느낌으로 해야지 더 이게 와닿을 수 있겠죠? 다시 해볼게요. Would you come to my birthday party? Would you come to my birthday party?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표현이죠. 네, 힘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컴퓨터 좀 써도 될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컴퓨터 좀 써도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May I use your computer? May I use your computer?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도 공손한 느낌, may가 허락의 느낌이거든요. 앞에서 나온 우주는 좀 확률을 낮춰서 혹시 가능하면 할 수 있나요? 라는 의미고요. May I는 상대방한테 허락을 묻는 느낌. 제가 해도 괜찮나요? 해도 되나요? 이런 말입니다. 뭐 의미는 다르지만 둘 다 공손하다라고만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Use your computer. 너의 컴퓨터 좀 써도 될까? 그래서 컴퓨터 쓸 일이 있는데 옆에 있는 애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Excuse me, may I use your computer? 실례합니다. 저 컴퓨터 좀 써도 될까요? 뭐 이거는 어떤 가게 가서 쓰셔도 되고요. 급한 상황에 쓰셔도 좋은 표현이니까 이 공손함 기억하면서 May I use your computer? May I use your computer? 이 표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표현 보면요. 걱정하지 마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걱정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뭔가를 할 때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어떡해? 라고 하면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에이, 걱정하지 마요. Don't worry about it.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거고요. don't부터 시작하는 건 뭐뭐 하지 마라는 의미거든요. 강세를 꼭 주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Don't worry. Don't worry. 걱정하지 마.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Don't worry about it.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아주 안심시키는 느낌일 수도 있고요. 좀 화내면서 Don't worry about it. 걱정 좀 하지 마.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표현입니다. 늦지 마요. 네, 맨날 약속 시간을 늦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런 편이 아니에요. 저는 10분 전에 가자라는 주의인데 네, 안 그러면 제 마음이 더 불편하거든요. 늦으면 너무 이게 심장이 떨려서 늦게 못 가겠더라고요. 네, 제가 이런 말 친구들한테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Don't be late. Don't be late. 여기서도 don't가 사용됐고요. 앞부분을 강하게 Don't be late. 이게 그냥 없이 Don't be late 라고 하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don't be late, don't be late 이렇게 앞부분을 강하게 말씀해 주세요. 늦지 마요. Don't be late. 약속 시간 정하고 약속 시간 잘 늦는 친구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자, 세 번째 표현입니다. 에이, 안 됐네. 리액션 표현을 really? 이것밖에 모른다면 몇 가지 더 내 걸로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영어라면요. What a shame. shame을 수치로만 알고 계신다면 원어민들이 하는 걸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유감이거나 안타깝다라고 할 때도 shame이란 표현이 등장해요. 그래서 what a shame 이거를 what a shame 막 이렇게 하지 않고 oh what a shame 이렇게 말했다면 아이고 안타깝다 유감이다 안 됐네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진짜 안타까운 소식을 듣다면 물론 이렇게 계셔도 문제는 전혀 없지만 리액션 표현들 다양한 감정별로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거든요. 여기서는 what a shame, oh what a shame 이 표현도 하나 추가하기를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표현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뭔가 진짜 말을 굉장히 예쁘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thank you라고 하기 조금 부족하다면 영어로 It's kind of you to say that. kind가 뭐 사려 깊다, 착하다 뭐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it's kind of you 이거를 통째로 너무 좋으세요. 감사드려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좋을까?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to를 붙여서 구체적인 동작 say that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세요.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thank you 말고 다른 표현들도 한번 연습해 보는 거 아주 좋죠? It's kind of you to say that. It's kind of you to say that. 굉장히 말을 예쁘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자기가 실수한 것 같다고 얘기하면 It's kind of you to say that. It's kind of you to say that. 이렇게 꼭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그 다음 표현입니다. 잊어버리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로 몇 날 며칠을 끙끙 앓고 밤잠 못 자는 그런 친구들 있죠?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Forget it. It doesn't matter. Forget. 잊어버리다죠? 그래서 이것도 주어 없이 동사부터 사용했으니까 강세 주면서 forget it. Forget it. 잊어버려요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It doesn't matter.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It doesn't matter.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저도 성격이 약간 무던한 편이기 때문에 많이 예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을 좀 달고 사는데 저에게 잘 맞는 표현입니다. It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이런 느낌이겠죠. 상대방한테는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Forget it. It doesn't matter. Forget it. It doesn't matter.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편이죠. 제임스와 통화하고 싶은데요. 어떤 회사 같은 데 전화했을 때 바로 제임스가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잖아요. 아닌 경우에는 I'd like to speak to James. 전화 영어 표현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I'd like to. 아주 공손한 느낌, 격식 있는 느낌으로 무엇을 하고 싶다고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peak to는요, 누구누구와 통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화 영어에서는 다른 표현 말고 이 speak을 사용해서 말하다, 통화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제임스는 사람 이름이겠죠. 그래서 I'd like to speak to James. 멜로디 타면서 한번 해볼게요. I'd like to speak to James. 이게 지금 천천히 해서 I'd like to speak to James. 이렇게 되는 건데 빨리 하면 I'd like to speak to James. 이렇게 빨리 하는 거 처음에 따라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천천히 멜로디 타면서 연습하다가 나중에 속도를 살짝씩 붙여 나가시면 됩니다. 7번째 표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비밀스러운 일들을 전달할 때는요, 특히 입이 가벼운 사람이랑 얘기한다, 이런 말을 꼭 덧붙여 주셔야 돼요. You must not tell anyone about it. 아주 강렬한 느낌으로 제가 must not을 얘기했습니다.
이 must만 보시면 그냥 가벼운 표현,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직 느낌을 잘 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아주 강렬한 느낌이다라고 하면 오케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의무를 말할 때는 반드시 해야 한다. 진짜 이거는 규칙처럼 해야 하는 일들을 말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추측을 할 때도 틀림없이 뭐뭐일 거야. 아주 강렬한 느낌이거든요. 여기서 must not이라고 하면 반드시 하면 안 된다. 넌 무조건 하면 안 돼. 이거를 저는 해외여행 갔을 때 뭐 잔디밭 같은 데 올라가지 마세요. 수영장 근처에 뛰지 마세요. 이렇게 무조건 하면 안 되는 데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진짜 중요한 정보라면 You must not. 너 진짜 하면 안 된다. Tell anyone.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About it.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까요? You must not tell anyone about it. 이거 말씀하실 때 뭔가 그냥 쭉 지나가는 느낌보다는 아주 꼭꼭 씹어 먹으면서 여러분들 강한 느낌으로 이런 느낌만 여러분들 기억하고 연습하고 계셔도 나중에 실전에서 비슷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You must not tell anyone about it. 여기는 해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느낌, 실제 느낌을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8번째는 공항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이죠?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네, 이거 뭐 길찾기 표현 중에서 정말 계속해서 등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영어로 하면 What's the fastest way to the airport? 네, 물론 Where is the airport? 이렇게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공항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요. 공항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뭐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택시를 타고 갈 수 있고 지하철도 있잖아요. 그 수단 중에서 뭐가 제일 빠른 방법이냐? 그래서 어떤 방법을 나타내는 way가 사용되는데 fastest way. 끝에 fast가 아니고 est가 붙으면 가장 빠른, 우리가 최상급이라고 하죠. 제일 그런이란 느낌이 있어요. What's the fastest way?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궁금하니까 what이 사용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빠른 방법이 아니라 공항으로 가는인데요. 이 가는이라는 의미는 간단하게 앞으로 쭉 가는 방향성을 가진 to를 사용해서 to the airport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성된 문장 What's the fastest way to the airport? What's the fastest way to the airport?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What's the fastest way to the airport? 나 이렇게까지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Where is the airport? 이거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요. 저 그거 잘해요. 내가 무언가를 잘한다고 말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 하나, 둘, 셋. I'm good at it. I'm good at it. 뭔가 얘기하고 있을 때, 뭐 테니스 얘기하고 있을 때 내가 딱 등장해서 리액션으로 Oh, I'm good at it. 혹은 뭔가 골프 치고 있을 때 I'm good at it. 이야기에서 내가 리액션으로 쓰기도 좋은 표현입니다. 너 그거 관심 있어? 테니스 어때? 테니스 한번 쳐봤어? I'm good at i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 저도 뭐 테니스 만약 고수다. 그런데 앞에서 저한테 혹시 테니스 쳐본 적 있으세요? 라고 하면 I'm good at it. 저 그거 잘해요. 이렇게 여유롭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외워두신 다음에 잘난 척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표현입니다. 자, 힘내서 해볼게요. 안 됐군요. 아이고, 안 됐어요. 영어라면요. That's too bad. That's too bad. 네, 너무 okay, really, 이런 간단한 리액션만 아시고 계신다면 슬플 때, 안타까울 때, 안 됐을 때, 너무 기쁠 때 이렇게 감정별로 할 수 있는 리액션 몇 개 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예전에 안타깝네요 라고 할 때 what a shame이라는 표현을 배웠는데요. 비슷한 느낌으로 that's too bad도 사용할 수 있어요. 되게 안 된, 이 to는 쭉 늘려서 얘기하면 됩니다. That's too bad. 그거 참 안 됐군요. 뭐 시험에 떨어졌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겼거나 할 때 이런 리액션 하면서 얼굴을 약간 심각하게 해주신다면 상대방도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자, 한번 이런 기분으로 해볼게요. That's too bad. That's too bad.
좋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뭘 하든지 이거 안 될 거야, 이거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유를 이렇게 잘 찾아냅니다. 그럴 때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여러분이 이끌고 싶다면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Look on the bright side. Look, 보다, on the bright side, 밝은 쪽으로. 그래서 밝은 쪽, 긍정적인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ook on the bright side. 앞에 있는 상대방한테 뭐뭐 해라고 했으니까 주어 없이 바로 동사부터 사용됐고요. 강세를 강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Look on the bright side. Look on the bright side.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강세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중요한 거, 핵심이 되는 단어에 강세를 주시면 되거든요. 여기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게 look, 그 다음에 bright. 이 두 개인 것 같네요. 그러면 look on the bright side.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원어민들이 훨씬 더 알아듣기 편한 그런 문장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해하지 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오해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오해하지 마,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왜 오해를 하고 그러니?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Don't get me wrong. Don't get me wrong. 이거 통째로 외워주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이 중간에 있는 get이라는 게 얻다, 받다, 사다 라는 기본 의미 외에도 이해하다,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나를 잘못 이해하지 마, 이게 오해를 하는 거잖아요. Don't get me wrong. 나 좀 오해하지 마. Don't get me wrong. 실제로 오해받았던 상황을 떠올리면서 하면 훨씬 더 이 표현이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오해하지 마는 Don't get me wrong. 그 다음 세 번째 표현입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낫지. 네, 저도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다. 물론 뭐 잘못된 일이거나 진짜 문제가 있는 일이 아닌 이상. 제가 처음에 유튜브 할 때도 주변에서는 귀찮게 그런 거 뭐 하냐 막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를 한 덕분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영상을 만들고 강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말, It's better than nothing. 더 낫다. It's better than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It's better than nothing. 자꾸 어떤 핑계를 대면서 안 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꼭 얘기해 주세요. It's better than nothing. 아마 지금 계속 듣고 있는 분들, 이 영상 처음에 나가기 버튼을 누르지 않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영어 공부에 흥미가 있고 저랑 같이 열심히 해주는 정말 성실한 분들일 건데, 옆에 친구분들이 영어 공부 해서 뭐하냐 라고 하면 꼭 얘기해 주세요. It's better than nothing. It's better than nothing. 야, 그 무슨 말이야? 넌 몰라도 돼. 이렇게 한번 재밌게 보는 거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말에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 너 취미가 뭐니? 이렇게 묻는 것보다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골프 치러 가세요. 저도 골프 잘하는데 골프 같이 치러 가실래요? 이렇게 대화가 쌓여갈 수 있거든요. 그 시작점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What do you usually do on weekends? What do you usually do on weekends? 여기서 What do you do? usually 빼면 이게 직업을 물어보는 표현이거든요. 이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What do you do? 평상시에 늘 하는 게 뭔가요? 바로 일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usually가 붙으면 조금 더 평상시에 하는 취미 활동 정도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What do you usually do? 평상시에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on weekends 하면 이게 주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보통 뭐예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말에 뭐 보통 취미 생활을 많이 즐기잖아요. 뭐 활동적인 취미도 있지만 집에서 음악 듣고 그냥 책 보고 누워있는 것도 하나의 취미라고 본다면 전부 다 취미 생활을 말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What's your hobby라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물어보기보다 가볍게 툭 던져주세요. What do you usually do on weekends? 한 번 더요. What do you usually do on weekends? 그렇죠. 자, 그 다음 표현은요. 너 오늘 좀 우울해 보인다. 이렇게 축 늘어져가지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보인다면 말 걸기가 좀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툭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You seem a little blue today. 네, look을 사용해 줄 수도 있고요. seem을 사용해서 뭐뭐인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무엇이다,
이것보다는 뭐뭐인 것 같아. A little blue. 블루는 파란색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blue를 사용해서 우리가 우울함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인데 뭐 결혼을 해서 뭐 우울한 거 메리지 블루인가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blue 파랑색 우울한 이렇게 두 가지 함께 외워주시면 좋아요. 오늘 좀 우울해 보인다니까 You seem a little blue today. You seem a little blue today.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blue 말고 다양한 감정을 넣어서 행복해 보인다. happy, 슬퍼 보여. sad, 신나 보이는데 excited. 이렇게 말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왜 신났는지, 왜 우울한지 그런 걸 이유를 말해주겠죠. 처음에 대화 물꼬튀기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은 저 지금 가야 해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다가 갑자기 뭐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왔는데 지금 가야 될 일이 생긴 겁니다. 엄마 언제 와?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I have to go now. 이 have to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이런 강한 의무감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는 편이 좋겠다. 좀 쉬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거나 내가 꼭 가야 될 일이 생겼을 때 그럴 때는 I have to go now.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전에 제 친구 중에서도 통금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10시가 통금이면 9시부터 나 집에 가는데 한 40분 걸리는데 I have to go now. I have to go now.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가는 게 좋겠다라기보다는 나 가야 돼 지금. 이 느낌을 담아서 I have to go now. I have to go now.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표현은요. 주말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뭐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이랑 하기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날 다시 만났을 때 안녕 이러고 나서 그래 우리가 뭐라고 많이 얘기하죠? 주말 잘 보냈어? 주말 어땠어? 영어로 하면요. How was your weekend? 특히 주말에 뭐 영화 보러 간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뭐 우리 아들을 보러 간다거나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꼭 물어봐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How was? 뭐뭐는 어땠어? Your weekend. 너의 주말은 어땠니? 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른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뭐 방학이면 특히 여름방학, summer vacation. 너 여름방학 잘 보냈어? How was your summer vacation? 너 생일 잘 보냈어? How was your birthday?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건 뒤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이 표현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어 바꿔서 다른 식으로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주말 잘 보냈니? How was your weekend? How was your weekend? 자, 그 다음은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네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드렸는데 뭐 고마워요 막 이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딱 열고 이거 어떻게 사셨어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너무 고마워요 라고 하면 제 마음도 따뜻해지잖아요. 그럴 때 영어로 I'm glad you like it. 기뻐요 라고 얘기할 때 glad를 사용할 수 있죠. I'm glad. 정말 다행이에요. 기뻐요. 좋아요. I'm glad. 물론 여기다가 I'm happy 같은 다른 표현을 넣어주셔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어민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 제가 준비했어요. I'm glad. 좋아요. 다행이에요. You like it. 당신이 그걸 좋아한다니. it은 어떤 선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I'm glad you like it. 한 번 더요. I'm glad you like it. I'm glad you like it. 여러분이 선물을 줬던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말씀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편이죠.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 뭔가 내가 도움을 이렇게 주러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물어보는 게 최고죠. 영어로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거는 해외여행 갔을 때 거기 종업원들한테도 정말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How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이 두 가지죠. May I help you는요. 이 허락을 구하는 거죠. 제가 도움드려도 될까요? 라는 의미고요. How can I help you? 이거는 제가 뭐 따로 불렀을 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드릴까요? 아니면 뭐 치워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어떻게가 나오는 순간 how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마지막 표현입니다. 네, 힘내서 한번 가볼게요. 너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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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인데요. 영어로 하면요. I completely agree with you. agree with 하면 누구누구에게 동의하다라는 말로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I agree with you가 있습니다. I agree with you. 너의 말에 동의한다. 근데 좀 심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로 동의하지 않는데 나는 완전 엄청나게 동의하는데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completely. completely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약간 틀리보다는 이 미국식 영어에서는 을리처럼 많이 발음돼요. 완전, 전적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는 뭐 단독으로도 많이 사용해요. 누군가 대화하고 있을 때 내 맘 같은 말이 딱 나왔다. completely, 완전 그래.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저기 문장에서도 많이 등장해요. 나는 그냥 너한테 동의한다가 아니라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면 I completely agree with you. I completely agree with you.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미니멀 영어와 함께하면 영어 잘할 수 있습니다. 리액션 어떻게 하면 되죠? I completely agree with you.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영어 회화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영어 문장 10개를 준비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게 제가 설명해 드리고 반복해서 따라하는 것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표현은요.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뭐 소식이 없으면 잘 살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No news is good news. 네, 이렇게 한국어에서 말하는 뜻과 영어에서 말하는 뜻이 비슷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건 좀 더 외우기 쉽겠죠? No news, 소식이 없는 거, is good news, 희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그대로 외우셔도 좋습니다. No news is good news. No news is good news. 뭐 친구가 연락이 없거나 누군가 연락이 없을 때 이런 표현 한 번쯤 사용해 보셔도 괜찮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네, 이 한국어에서 딱 보시면 우리가 바로 이해가 되죠. 영어에서도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뭘까요? Once bitten, twice shy. 네, 이 표현은요. 한 번 물리면 그 일에 조심스러워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더 조심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배운다고 하잖아요. 이 한국어 속담도 보면 자라보고 깜짝 놀라니까 소뚜껑 보고도 자라인가 싶어서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좀 더 조심한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once bitten, twice shy. once bitten, twice shy. 이런 것들도 간식 같은 표현으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표현 볼게요. 네가 어떻게 감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뭐 왜 그랬어? 그런 게 아니라 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라고 굉장히 서운할 때 영어로 이 표현 써주시면 돼요. How dare you? How dare you? 네, 뒤에 뭐 문장으로 길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냥 간단하게 이 세 글자로 많이 소통합니다. How dare you? dare에다 강세를 주시면서 굉장히 충격받은 표정과 말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해볼까요? How dare you? How dare you?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시 해볼까요? How dare you? 자, 그 다음은 제 잘못인 거 알아요. 이거는 약간 아는데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해요. 잘못이란 표현이 우리가 예전에 이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내 잘못 아니에요. 라는 표현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영어로 하면 I know this was my fault. 여기서 this는 it으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 시작할 때 다양한 느낌을 주는 표현들 넣으면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I know는 여기 나온 건 저 알아요. 알고 있어요. 이 정도 느낌이고요. 뭔가 확신할 때
I'm sure. I'm sure. 나 확신해요. 그리고 뭐뭐인 것 같아요. 내 생각은요는 I think. 그래서 이 표현도 보면 This was my fault. 이것은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라는 표현 앞에 I know를 붙이니까 제 잘못인 거 알아요. 라는 의미고요. 확신할 때 I'm sure this was my fault. 이것은 저의 잘못인 게 확실합니다. 제 잘못이에요. 이런 느낌이 되고요. I think this was my fault. 제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I thought를 사용하면 더 좋겠죠. 과거형 I thought this was my fault.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일단 기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배운 표현 섞어서 새로운 표현을 계속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I know this was my fault. I know this was my fault. 다음 문장입니다. 전화 잘못 거셨는데요.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서 창범이 전화 아니에요? 민식이 전화 아니에요? 아닌데요. You have the wrong number.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번호를. 뭐 직역하면 우리가 좀 어색한데 우리 이렇게 말 안 하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왜 저렇게 얘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할 때는 그 친구들이 쓰는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시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이자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You have the wrong number. 기본 동사 have를 사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 있죠. You have the wrong number. 여러분 전화 오셔서 여러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찾는다면 You have the wrong number. 한 번 더요. You have the wrong numbe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표현입니다. 참 안 됐군요. 아이고, 안 됐다. 이 말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어라면요. I'm sorry to hear that. 네, 여러분이 아시는 표현들, 제가 또 알려드린 표현인데 what a shame, 안타깝네요. It's too bad, 정말 안 됐어요. 이런 표현도 있고요. 이것도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I'm sorry to hear that. 그거를 듣게 돼서 유감입니다. 참 안 됐네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친구가 나 저번 주에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라고 하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I'm sorry to hear tha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상대방이 공감받고 있구나 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What a shame, that's too bad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 한 가지만 있어도 괜찮으니까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먼저 외워주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I'm sorry to hear that. I'm sorry to hear that.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죠. 리액션 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야, 네 말이 맞다. 이것도 있고요.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영어로 해보면 I think you're right. I think you're right. 이렇게 들어갑니다. You're right 하면 너가 맞아. 정말 강하게 동의하는 표현이거든요. 두 가지 있는데 That's right. 맞아. You're right. 네가 맞아. 이 주어를 you로 사용하면 더 상대방에 공감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그냥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라면 조금 전에 뭘 넣으면 된다고 했죠? I think입니다. I think you're right. I think you're right. 강세를 think랑 right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I think you're right. 이렇게 되겠죠.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 거죠. 여기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는 이 10분에서 15분은 우리가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고 따라해 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이 근처에 슈퍼마켓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슈퍼마켓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때 그 존재를 물어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Is there a supermarket near here? 이렇게 돼요. There is를 사용해서 뭐뭐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물건도 되지만 장소를 말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There is a supermarket. 슈퍼마켓이 있습니다인데 질문으로 바꾸면 주어 동사 바꿔주시면 돼요. Is there a supermarket? 그 다음에 near here. 여기 근처에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near here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근처에 슈퍼마켓이 있나요? 라는 의미 어떻게 하면 되죠? Is there a supermarket near here? 한 번 더요. Is there a supermarket near here? 이 근처에 슈퍼마켓이 있나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아홉 번째 표현은요. 몇 개 국어를 할 수 있나요? 네, 보통 한국에서는 한국어 혹은 플러스하면 영어나 일본어 정도인데 유럽에 가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붙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언어를 구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어순의 차이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일본어 배울 때는 한결 편하게 하죠. 그리고 일본어 글자라던가 뭐 중국어 한자 같은 것들은 자주 접해서 좀 익숙한데 이 여기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난해하게 보일까요? 그래서 저도 유럽 친구들 만나면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How many languages can you speak? 막 영어 했다가 자기 나라 말 했다가 독일어 했다가 막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언어들을 How many languages? How many languages? 너는 말할 수가 있니? Can you speak? Can you speak? 뭉치면 How many languages can you speak? How many languages can you speak? 몇 개의 국어를 할 수 있나요? 라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들 나중에 I can speak two languages, Korean and English 이렇게 꼭 얘기해 주세요.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힘내서 가볼게요. 나는 그럴 여유가 없어 라고 하고 있죠. 네, 진짜 내가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내가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여유가 없을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I can't afford it. I can't afford it. 진짜 바빠 죽겠는데 어디 놀러 가자고 할 때 I can't afford it. 혹은 돈이 너무 없는데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우리 여행 가자라고 하면 미안하다 돈이 없다. I can't afford it. 뭔가 여유인데요. 어떤 금전적인 시간적인 그런 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그럴 여유가 없다. 감정을 담아서 해볼까요? I can't afford it. I can't afford it. 잘하셨습니다. 첫 번째 표현 보면요. 얘기 즐거웠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네, 뭔가 대화를 끝나고 난 다음에 딱히 할 말이 없다라고 하면 이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It was nice talking to you. 과거죠. 네, 이미 대화가 다 끝났으니까 좋았어요. It was nice. It was nice. 뭐가 즐거웠죠? ing 형태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동사에다 ing를 붙여서 talking to you. 당신과 이야기해서 이 얘기가 즐거웠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헤어질 때는요. 그냥 bye 이것만 하기보다는 It was nice talking to you. Goodbye. 이렇게 콤보로 사용해 주시면 상대방이 더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얘기 즐거웠어요. It was nice talking to you. It was nice talking to you.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표현입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네, 제가 막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너무 피곤해요 라고 하면 야, 너 뭐 했길래 그렇게 피곤해하니?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거든요. 영어로 I stayed up late last night. Stay up late. 이 stay up이 깨어 있다라는 의미고요. late까지 붙이면 늦게까지 깨어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전 이야기를 하고 있죠. Last night은 지난 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 밤이니까 stay가 아니라 stayed. stayed. 그래서 I stayed up late. 나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 Last night. 어젯밤엔 말이야. 이렇게 어젯밤, 어제, 지난주 같은 시간 표현들은 맨 뒤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과거를 말할 때는 last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지난밤이라고 했으니까 last night. 그럼 지난주는 뭐죠? last week. 지난 달은요? last month. 작년. last year.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배우면 다른 거 붙여서 순차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제 과거의 어떤 때든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 표현은요. 너무 배가 고파요입니다. 배고프다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도 재밌는 거라서 가져왔습니다. I'm starving. 우리가 아는 거 여러분이 아마 예상하셨던 건 I'm hungry 이 표현입니다. 틀린 표현 전혀 아니고요.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강조할 때 I'm so hungry. I'm really hungry. 혹은 이제 손을 배에 가리키면서 굉장히 배고픈 표정으로 I'm hungry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데요. 이거는 약간 말투나 비언어적인 요소들을 활용한 거고 좀 더 언어적인 걸로 하면 starving 있습니다. starving, 굶주렸다 정도의 느낌에 가까워요. I'm starving 하면 진짜 와, 나 진짜 배 너무 고프다. 아침, 점심 안 먹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될 때 한 이 정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너무 배고파요. 어떻게 한다고요? I'm starving. I'm starving. 그 다음 표현은요. 그건 시간이 좀 걸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얼마나 걸려요? 5분 걸립니다. 이거 1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잘 모르겠는데 좀 많이 걸려요. 그러면요. It takes some time. It takes some time.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some time 하면 시간이 좀 있다라는 표현이죠. 뭐 5 minutes, 1 hour, 2 years 이런 식으로 실제적인 시간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잘 모르겠고 그냥 좀 걸려라고 하면 some. 아주 보편적으로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It takes some time. It takes some time. 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 혹은 이제 좀 안에 있는 내용 좀 기다려. 이거 꽤 걸린단 말이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혹은 여러분들께서 시간을 안다면 2시간 걸려. It takes 2 hours. 3주 걸려. It takes 3 weeks. 이런 식으로 아는 표현을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너 그 소식 들었어? 네, 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나 아니면 흥미로운 소식 등등 어떤 것은 상관없습니다. 네, 소식을 들었어라고 한다면 Did you hear the news? Did you hear the news? 이 과거 형태를 사용해서 과거였던 한순간에 그 소식을 들었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자리에 있었으면 이렇게 어떤 소식을 들었겠죠. Did you hear the news? Did you hear the news? 그리고 have you heard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이 과거가 아니고 현재 완료로 바뀌게 되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들어본 적 있어? 정도 느낌입니다. 그때 들었어? 들어본 적 있어? 이 정도 차이인데요. 좀 헷갈리다면 지금은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이해해 주셔도 괜찮고요. 나중에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를 또 문장 만들면서 연습하고 다시 보면 또 느낌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 문장 그냥 외워주시면 됩니다. Did you hear the news? Did you hear the new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표현입니다. 네가 그랬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하고 있죠. 네, 굉장히 서운할 때 혹은 뭐 감정을 다르게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많은 일을 네가 그랬었다니 와 믿을 수가 없다. 영어로 하면 I can't believe you did it. I can't believe you did it. 얘가 능력이 크게 뛰어나지 않는데 뭐 일거리 이만큼 줬더니 하루 만에 다 해버린 거예요. I can't believe you did it. 어떻게 한 거야? 근데 그것보다는 더 많이 사용되는 건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I can't believe you did it. 네가 그 행동을 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좀 서운해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I can't believe. 믿을 수 없다. I can't believe.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can't believe.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기차역에 어떻게 갈 수 있죠? 뭐 길을 물어볼 때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갈 수 있죠? 라는 패턴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것도 외워주시면 길 찾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How can I get to the train station? 어떤 패턴이냐면 How can I 패턴입니다. How는 어떻게 라고 묻는 의문사고요. Can I는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죠? 붙여볼게요. How can I?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죠? How can I? 그 다음에 get to the train station. 가다는 go나 아니면 도착하다 arrive를 사용해야 되지 않나요? 두 가지 의미 다 get to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어민들은 이렇게 기본 동사를 활용해서 훨씬 더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get to는 꼭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어디에 도달하다, 도착하다,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et to the train station. 기차역에 어떻게 도착하고 갈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덩어리 두 개로 나눠서 How can I? How can I? 어떻게 제가 할 수 있죠? 이거 하나라 get to the train station. get to the train station. 기차역에 가다라는 의미 두 가지 넣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train station을 바꿔서
get to the airport, get to the bus stop. 다양한 장소를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나중에 여행 가셔서 꼭 한번 써보세요. 내가 길을 안다고 해도 써보시고 대화하면 내가 배운 내용을 얘기했다라는 거에 아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성격이 조금 소심한 편이기 때문에 외국 가서 그렇게 말을 많이 걸지는 못하고요. 그나마 많이 하는 게 이렇게 길 물어보기. 아는 길 물어보고 이렇게 대화에 물꼬를 터서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영어로 해볼게요. How can I get to the train station? How can I get to the train station?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표현은요. 나중에 다시 전화해 주시겠어요? 지금 전화 받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일 때는 상대방한테 나중에 다시 전화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고 있죠. 물론 내가 다시 걸게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상대방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Could you call back later, please? 이렇게 씁니다. Could you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공손한 표현인데요. Can you라고 하면 뭐뭐 해줄 수 있나요? 라는 의미라면 Could you는 혹시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가능하시면? 이렇게 확률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더 공손한 느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어처럼 많이 쓰는 표현 콜백. 네, 한국어처럼 콜백 하죠. 우리 야 콜백해. 이게 다시 전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다시 전화하다 멜로디 넣어서 call back later. call back later. Could you call back later? 이렇게만 끝내도 되지만 please를 넣어서 더 공손한 느낌을 더하고 있네요. Could you call back later, please? 다시 전화해 줄 수 있나요? Could you call back later, please? 네, 뭐 내가 한다면 Can I call you back lat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에 따라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표현은요. 펜 좀 써도 될까요? 네, 특히 비행기에서 저도 이거 써야 되는데 펜이 없어서 막 작성을 못하고 있을 때 옆에 외국인이 펜을 가지고 있는데 다 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Can I use your pen? Can I use your pen? Can I는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Use your pen. 당신의 펜을 쓰다. 아주 캐주얼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Can I use your pen? Can I use your pen? 엄청 공손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여러분들 이 표현부터 외워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가볼게요. 자, 힘나게. 무슨 일이야? 이거는 보통 걱정하는 느낌으로 많이 사용돼요. 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묻는다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3개에서 5개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하나만 알고 계신 거 써주셔도 괜찮아요. 거의 비슷하게 사용되거든요. 오늘 배울 건 What's the matter? 무슨 문제 있어? 정도의 느낌입니다. What's the matter?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주의하면 좋을 게요. What's the matter with you? 이렇게 with you까지 더하게 되면 너 무슨 문제 있어? 해서 상대방을 좀 질책하는 느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돼요. 기본적인 표현 What's the matter? 무슨 일이야? What's the matter? 근데 얘가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아.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the matter with you? 이렇게 살짝 바꿔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요. 완전히 잊고 있었네 이런 의미입니다. 네, 뭔가 뭐 친구 생일이라던가 아니면 뭐 시험 보는 날, 시험 보는 날에 잊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무언가를 잊었다고 할 때는요. 영어로 I totally forgo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forget 이 표현이 있다인데요. 과거 형태는 forgot 이렇게 살짝 바뀝니다. 거기다가 totally까지 붙이면 완전히 잊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뭐 간단하게 그냥 I forgot 나 잊었어. I forgot 이렇게 해주셔도 되지만 진짜 새까맣게 잊었다. 진짜 어떻게 이걸 잊을 수 있지? 라고 할 때는요. I totally forgot. I totally forgot. 저도 건망증이 심한 편이라서 네, 이런 표현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세밀한 걸 기억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두 번째 표현 갈게요. 너 내 뒷담화 했니? 뒷담화하다라는 표현은요. 기본 동사를 사용해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요. Did you talk behind my back? 뒷담화하는 게 뭐죠? 뭔가 이야기하는 건데 누구 등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talk 그리고 뒤에 behind 내 등 뒤니까 behind my back 그래서 did you를 사용해서 뭐뭐 했니? 라는 과거를 물어보도록 할게요. Did you 너 뭐뭐 했어?
talk behind my back. 뒷담화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외워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따로따로 한 단어씩 해서 외워야지 라면 헷갈리거든요. talk behind my back. 내 뒷담화하다. talk behind my back. 이렇게 외워주신 다음에 너 뒷담화했어? 뒷담화하면 안 돼. 뒷담화 안 할 거지? 등등 이 문장 구조 바꿔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Did you talk behind my back? Did you talk behind my back? 자, 세 번째 표현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에 항상 동의하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영어로 이렇게 돼요. I don't think so. 간단하죠? I don't think so. 반대로 동의한다면 I think so. I think so. 이런 간단한 표현들이 나중에 진짜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 번 입으로 소리내서 따라하기. 두 번째는요, 실제 상황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동의하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거나 예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 중에 만약 누가 야 미니멀 영어가 좋지 않아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건가요? I think so. 미니멀 영어 별로지? I don't think so. 이렇게 실제 상황이랑 연결해서 하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해보고 많이 반복해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 표현들 쉽게 얘기하면서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표현이죠. 당신 정신 나갔어요? 너 정신 나갔어? 굉장히 이상한 행동, 이 미친 행동이라고 하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강하게 얘기해 주세요. Are you out of your mind? 이 mind는 뭔가 정신이나 생각 같은 건데 out of, 바깥으로 나가는 듯한 뉘앙스가 있죠. 이런 표현 혹시 아시나요? Get out of here. 이 재난 영화에서 당장 여기서 나가요. Get out of here.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남녀가 싸우다가 Get out of here. 꺼져 같은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 뭔가 너의 정신머리가 뭔가 머리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모양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뭔가 표현이 이상하네요. 그래서 정신 나갔어? Are you out of your mind? 너 미쳤어? Are you out of your mind?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실제 상황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Are you out of your mind? 너 정신 나갔니? Are you out of your mind?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이거 외에는 달리 길이 없습니다. 진짜 내가 안 하려고, 내가 딴 거 안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게 전부야. 나한테는 이거 외에 달리 길이 없어. 영어로 I have no other choice. 네, 보다 보면 그런 생각 들 거예요. 단어는 내가 알 것 같은데 또 이게 상황에서 얘기해 보려고 하면 잘 안 되네.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시켜 드리는 거죠. I have,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No other choice. 다른 선택인데 no를 사용해서 정말 없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죠. 이 얘기할 때도요. I don't have money라고 하면 그냥 돈이 없어지만 I have no money라고 하면 진짜 돈 하나도 없어.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I have no other choice. 진짜 이거 외에 달리 방법 없어. 이게 전부야.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no 부분에 강세를 주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I have no other choice. I have no other choice. 좀 봐주라. 나 이거 외에 달리 길이 없단 말이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좋은 생각입니다. 이번엔 상대방의 생각을 칭찬해 보도록 할게요. 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영어로 That's a great idea. That's a great idea. 뭐 다양한 동의 표현이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씩 수집해 주시면 되고요. 그 중에 내가 잘 입에 붙는 표현들은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좋은 제안을 하면 여러분들도 That's a great idea. 이런 식으로 화답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에서 수업하는 게 너무 답답하고 싫었는데 여러분 날씨 좋은데 우리 야외 수업할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That's a great idea. That's a great idea.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표현은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하시는 분들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I have my own business. I have my own business.
이번에도 동사 have를 사용해서 표현했고요. 나만의 사업이라고 하면 own business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뭐 짝더라도 상관없어요. 뭔가 여러분이 어디 고용돼서 일하는 게 아니라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have 동사를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달리다, 흘러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run, 막 달리다 할 때 run이라고 하죠. 그것도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다라는 말로 사용하게 돼요. I run my own business. 이 표현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건지 운영하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 I have my own business. I run my own business. 이런 표현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have my own business. I have my own business. 자, 그 다음 편입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치과 진료 선약이 있어. 뭔가 약속, 우리 7시에 볼까? 5시에 볼까라고 할 때 그냥 거절할 수도 있어요. 싫어. 혹은 나 바빠. 그런데 조금 예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럴 때,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내가 뭐 있어서 말이야. 이렇게 돌려서 거절할 때 유용한 표현입니다. 영어로 하면요. I'd love to, but I have an appointment with my dentist. 조금 길어 보이는데 쪼개볼게요. 첫 번째, I'd love to. 이거는 나도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like도 괜찮지만 love를 하면 더 강렬한 느낌이 있어요. I'd love to까지만 얘기했는데요. 뒤에 뭐 축구를 하다, 여행을 가다 등등의 상대방이 제안한 내용들, 그 내용들을 반복해서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I'd love to, I'd love to 이렇게만 얘기해도 나도 그러고 싶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그냥 여러분들께서 뒤에 말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속 중에서요. 친구들이 하는 가벼운 약속이 아니라 변호사라던가 의사라던가 이렇게 약속을 잡고 만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땐 have an appointment with. 한 번 더요. have an appointment with.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my dentist 혹은 doctor 이렇게 누구와 약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I have an appointment with my dentist. I have an appointment with my dentist. 이 표현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dentist만 바꿔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친구랑 약속이 있다 할 때는 조금 어색합니다. I have an appointment 라고 하면. 전체 문장 다시 한번 실제 상황인 것처럼 해볼게요. I'd love to, but I have an appointment with my dentist. 조금 더 생동감 있게 그리고 천천히 해볼게요. I'd love to, but I have an appointment with my dentist. 참고로 appointment는요. 강세가 appointment, appointment 이렇게 중간에 강하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9번째는요. 집에 갈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 둘, 셋. It's almost time to go home. 바로 나오시면 이건 내 문장. 그리고 it's time 이렇게 좀 헷갈리면 아직 내 문장이 안 됐으니까 더 많이 따라해봐야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It's time to는 패턴어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뭐뭐 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친구들이랑 실컷 수다 떨다가 나 이거 4시까지 집에 가기로 했는데 나 집에 갈 시간 됐다. 이렇게 하면 It's time to go home. 집에 가다는 go home. go home. 이거 하나의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시간이 되었다가 아니라 거의 되었다라고 하면 거의라는 의미를 가진 almost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It's almost time to go home. 집에 갈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It's almost time to go home. 집에 갈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자, 5시에 집에 가야 되는데 내가 한 4시 한 4, 50분 됐다. 뭐라고 하면 되죠? It's almost time to go home. It's almost time to go home.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많이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장 힘차게 한번 가볼게요. 죄송해요.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과거에 대한 후회를 담은 표현입니다. 아쉬움을 나타낼 수 있겠죠. 내가 안 그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네. 이렇게 말한다면 I'm sorry. I shouldn't have done that. 여기 보면 should have pp 형태가 쓰였죠. 이 do는 두의 pp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should have pp
아, 뭐뭐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 아, 우산 가져왔어야 되는데 비가 오네. 아, 나 카메라 갖고 올 걸. 이렇게 과거에 하지 않은 거를 후회하는데요. 근데 should have가 아니고 shouldn't have라고 하면 아,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해버렸네. 이렇게 반대 의미가 됩니다.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일단 이 문장을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장 보면 30% 이해되던 게 40되고 50되고 점점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I shouldn't have done that. 자, 따라해 볼게요. 3번 해보겠습니다. I shouldn't have done that. I shouldn't have done that. I shouldn't have done tha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감정을 조금 담아서 죄송해요. 제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지? I'm sorry. I shouldn't have done that. I'm sorry. I shouldn't have done that. 만약 헷갈린다면 다시 한번 돌아와서 문장 많이 반복해서 입으로 한 번에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I'm sorry. I shouldn't have done that. 잘하셨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신나요. 내 감정을 말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바로 바꿔보면요. I'm excited. I'm excited. 내 감정을 얘기할 때 뒤에 ed 붙은 형태를 사용하거든요. excited 하면 신이 난이라는 의미입니다. I'm excited. 그리고 나는 뭐뭐 합니다 라고 해서 어떤 감정을 얘기할 때 I am, I do나 I can이나 다른 거 말고 I'm 이거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만약 나는 지루한데 행복한데 이런 감정을 말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런 표현들을 따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저는 신납니다. I'm excited. I'm excited. 두 번째,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에게는 따끔하게 한마디 해줘야 됩니다. 영어로 Don't lie to me. Don't lie to me. 뭐뭐 하지 마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don't예요. don't. 주어 없이 바로 강세 주면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don't.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거짓말하다라고 하면 lie to. 보통 그냥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한 상황이 많으니까 to까지 함께 외워주시면 좋아요. 나에게 거짓말하다 lie to me. lie to me.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Don't lie to me. Don't lie to me. 네, 평상시에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하게 경고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저 머리가 아파요. 아, 저 두통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어딘가 내가 질병이나 아픈 걸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거 외워주시면 돼요.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have는 가지다라는 기본 의미가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많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물건을 가지다 아니면 추상적인 느낌을 가지다 그 다음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새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정말 많은 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 동사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쉬운 표현들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cold, 감기에 걸렸다라고 해서 I have a cold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나온 머리가 아파요. I have a headache. 등이 아픕니다. I have a backache. 배가 아파요. I have a stomachache.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단어 강의할 때 이런 표현들도 하나씩 넣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표현이니까 이것부터 먼저 외워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볼 땐 조금 저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이 표현을 외우고 난 다음에 다른 강의에서 또 우리 질병에 관련된 단어들 보잖아요.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 먼저 만나보고 얘기해보는 게 앞으로 공부에도 너무 큰 도움이 되니까 네, 그냥 저거 알 것 같아 라고 넘기기보다는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같이 한번 따라해보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자, 그 다음 표현은요. 저 바쁘지 않아요. 이번 주말에 어때? 바빠? 너 바쁘면 우리끼리 가고. 오, 저 안 바빠요. I'm not busy. I'm not busy. 부정문. I'm 사용해서 내 감정이나 상태를 말할 수가 있는데요. 부정할 때는 not을 붙여주시고요. 강세를 강하게 넣어주세요. I'm not busy. I'm not busy.
저는 바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I'm not busy. I'm not busy. 이렇게 짧고 쉬워 보이는 표현도 실전에서 잘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머리가 아픕니다. 바로 전에 나왔던 표현이죠. 복습할 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머리가 아파요.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다시 복습해 볼게요. 저 감기에 걸렸습니다. I have a cold. I have a cold. 등은 영어로 back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맨 끝에 있는 ACHE 이걸 붙여서 질병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저 등이 아파요. I have a backache. 그 다음에 배가 아픕니다. I have a stomachach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딘가 아플 때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한 개 더 알려드리자면 어딘가가 특별히 아프지 않은데 컨디션이 좋지 않고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I don't feel well. I don't feel well. 이 표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특별히 아프기보다는 이것부터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병을 말씀해 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어야 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옷이 젖었거나 더러워졌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격식 있는데 가야 되는데 내가 반바지고 있다. 그러면 영어로 I need to change clothes. 저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뭐뭐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해야 하다라고 번역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I need to, 저는 뭐뭐 해야 돼요? change clothes, 옷을 갈아입다. 옷을 바꾸다는 게 갈아입다는 의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갈아입다라고 해서 특별한 표현이 있지 않을까? 아니죠. 여러분 쉬운 동사를 일단 얘기하는 연습이 가장 먼저 해야 되고요. 원어민도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I need to change clothes. I need to change clothes. 그리고 뭐뭐 해야 하다도 느낌이 다양한데요. 하고 싶지 않아도 꼭 해야 하는 거. 그런 것들은 have to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해야 돼. I have to change clothes. 그리고 뭐뭐 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 I should change clothes.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 먼저 정립을 해놔야겠죠. 그 다음에 실수를 많이 하면서 사용해 보고요. 마지막은 적절한 표현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째 표현은요. 운전 조심하세요 라는 의미죠. 네, 운전 중에 되게 불안하고 사고가 날 때도 많으니까 저도 항상 친구들한테 야, 운전 조심해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표현을 영어로 바꾸면 be careful driving. 조심해 라고 할 때 우리가 be careful 많이 하죠. be careful. 조심해, be careful.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 하는 것을 조심해 라고 하면 동사에다 ing 형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운전하다 하니까 driving. driving. 입을 드라고 이게 옆으로 크게 벌려주는 게 아니라 뽀뽀하듯이 입을 한번 모아보세요. 이 상태에서 driving. 이렇게 얘기하면 드보다는 약간 주 사운드가 나죠. 그게 더 원어민과 가까운 사운드입니다. Be careful driving. Be careful driving. 운전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표현은요. 여러 가지로 고마워요입니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표현이 있는데요. Thank you. 이거에 질리셨다면 다른 표현들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쓰는 표현은요. Thanks for everything. Thanks for everything. 여기서 thanks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thank you라고 해주셔도 됩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for를 붙여서 어떤 이유에서 뭐가 고마운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친절함을 베풀었다면 Thanks for your kindness.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뭐 사탕을 줬다. Thank you for your candy. 이렇게 구체적인 대상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하나하나가 고마운 게 아니라 그게 많다면, 여러 개라면 저는 Thanks for everything. 이거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로 모든 게 고마웠다는 표현이죠. Thanks for everything. 여러 가지로 고마워요. Thanks for everything.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표현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전에 그거 본 적이 없어요. 뭐를 본 적이 없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라고 할 때 현재 완료 시제가 가장 잘 어울리는데요. 영어로 하면요. I've never seen that before. 여기서 have pp, I didn't see가 아니고요. I've never seen. never를 넣어서 이 부정 중에서도 아주 강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본 적이 없어. I've never seen. I've never seen. 그걸 본 적이 없어. I've never seen that. 뭐 구체적인 대상을 얘기해줘도 되지만 뭐 얘기하다 보면 다 알잖아요. 뭐 다 뭐 이 핸드폰 하다 보면 그냥 그거라고 대 쓰셔도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라고 하면 before를 더해줘도 되고요. 사실 없어도 전에 봤다는 느낌은 됩니다. 근데 더 강조해 주는 거죠. I've never seen that before. I've never seen that before. 여기서 특히 never에 강세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 I've는요. 윗바를 아랫입술에 살짝 물면서 v, 살짝 v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I've never seen that before. 본 적 없는데?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표현입니다. 힘내서 해볼게요. 뜨거운 커피와 아이스 커피 중 어느 것을 더 좋아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네, 영어로 하면요. Do you prefer hot coffee or iced coffee? 이렇게 했어요. 무언가를 좋아하다는 like지만 선호하다, 더 선호하다라고 두 개 이상을 비교한다면 prefer도 괜찮은 표현입니다. Do you prefer 뭐를 더 선호하니? 라고 묻고 있는 거고요. hot coffee or iced coffee. 여기서 많이 실수하는 게 ice와 iced 이겁니다. 보통 우리는 그냥 아이스 커피라고 하는데 이 외국 가시면 iced coffee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물론 이거 틀렸다고 막 안 주고 이런 건 절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어색하네라고 그냥 그 정도만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와 이거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이거 정확하게 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아 저런 게 있구나. 최대한 저렇게 한번 해보자. 근데 뭐 실수하면 어때?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반복하다 보면 네 계속해서 교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해외 가셔서 뭐 시켜 드실 때도 아이스 커피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혹은 구체적으로 아메리카노가 마시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강세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아메리카노가 아니고 아메리카노. 카에다 한번 강세를 줘보세요. Iced Americano. 한 번 더요. Iced Americano.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표현의 차이보다 이 강세와 멜로디 차이 때문에 서로 알아듣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얼굴 철판 조금 까시고요. 좀 더 오버하면서 하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확률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Do you prefer hot coffee or iced coffee? 잘하셨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확실하지 않아요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죠. 너 그거 진짜 보증할 수 있어? 확실한 거야?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한 발 뺀다면 영어로 I'm not sure. I'm not sur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I'm sure이 확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단독으로 I'm sure만 사용하기도 하고요. I'm sure he can speak English. 그가 영어로 말할 수 있어. 나 그거 확실해.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뭐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 더 간단하니까 이것부터 연습해 주세요. 확실할 때 I'm sure. 확실하지 않을 때 I'm not sur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의 다 왔어. 약속 장소에 가고 있는데 다 왔든 다 오지 않았든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죠. 다 와가. 나 이제 거의 거기야. 이렇게 말한다면 영어에서 I'm almost there. I'm almost ther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almost가 거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I'm there. 나는 거기 있다. 근데 거기 있는 게 아니죠. I'm almost there. 나는 거의 거기 다 왔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정말 짧게 표현할 수 있죠. 다 같이 해볼게요. I'm almost there. I'm almost there. 나 거의 다 왔어. 그리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I'm on my way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I'm on my way. 그러면 나 가는 중이야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이런 것들 몇 개 사용하다 보면 내 표현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I'm almost there. 바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죠. 네, 저도 최대한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제 강의를 많이 안 봐주거나 이러면 이게 좀 벗어날 수 없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 I'm under stress. 물론 I got stress라고 다른 표현도 있지만 이것도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스트레스 아래 있다 정도의 의미가 되고요. 직역하면 스트레스 아래 있지만 그 영향력 아래 있다. 그래서 기분이 좀 우울하고 안 좋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I'm under stress. I'm under stress. 네, 그래서 under이라고 해서 이 물리적으로 아래에 있다는 의미 외에 이걸 추상적으로 또 풀어갈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in the room, 방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I'm in love.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난 사랑에 빠졌어. 난 사랑 안에 있다. 이게 좀 더 추상적으로 보면 사랑에 빠졌다는 느낌이 되고요. I'm in trouble. 나는 어려움 속에 속해 있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표현들 외우다 보면 나중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새로운 표현을 보더라도 어려워가 아니라 저것도 재밌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표현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개만 내가 잘 사용해도 됩니다. 네, 잘 모르겠다면 이 표현 외워주시면 돼요. Have a good weekend. Have a good weekend. have를 사용해서 뭔가를 가지고 소유하다라는 의미를 전해줄 수 있죠. 여기서는 아주 좋은 주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죠? 좋은 주말 보내세요라는 의미죠. Have a good weekend. 그래서 금요일이나 뭐 이럴 때 친구들과 헤어진다면 그냥 bye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마디씩 덧붙여 보는 겁니다. Have a good weekend. Have a good weekend. 자, 그 다음 표현은요. 너무 기다려져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가거나 혹은 좋아하는 영화 보거나 해외여행을 떠날 때 너무 기다려지죠? 이 표현을 영어로 말한다면 I'm looking forward to it. 이거를 네 글자로 말한다면 학수고대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목을 이렇게 쭉 빼놓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이 느낌이 바로 I'm looking forward to. I'm looking forward to. 저기 앞을 이렇게 목을 빼놓고 보는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뒤에 뭐 구체적으로 붙일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많이 사용하는 게 그냥 it을 붙여서 그거 너무 기대돼요 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들도 신나는 일이 있을 때 그 전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I'm looking forward to it. I'm looking forward to it. 너무 기다려지고 기대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좀 이상한 소리 할 때 뭐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영어로 하면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are you talking about? 강세는요. What 그리고 talking 여기 가하게 주시면 됩니다. 영어에서는 이 강세를 중요한 부분, 뭔가 의미를 전달하는 부분에 주고 아닌 부분에 빼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과 같이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걸 빨리 하면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직 그걸 따라가기 힘들다면 천천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같이 가볼게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at are you talking about? talk about이 뭐뭐에 대해 이야기하다죠. 넌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 이런 의미입니다. 한꺼번에 외워주세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자, 그 다음은요. 계획 같은 거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해외여행 가거나 친구들 놀러 갈 때 정말 아무 계획 없이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에 반면 계획 세우지 않으면 불안하신 분들, 너무 마음이 불안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같이 가는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Do you have any plans? 어떤 계획 같은 거 있어? 직장에서 일할 때 세우는 그런 계획이라기보다는 plans, s를 붙여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말에 뭐 먹으러 가자, 우리 여기 가자 이러는 가벼운 일정이나 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끼리 하기 좋은 표현이에요. Do you have any plans? Do you have any plans? 계획 같은 거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 표현은요. 무엇을 마실래요? 우리 카페 갔을 때 이제 뭐 사는 친구 혹은 계산하는 친구가 뒤를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 뭐 마실래? 뭐 마실래? 영어로 하면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일단 내가 궁금한 건 무엇입니다. 무엇은 영어로 what, what. 그 다음에 뭐뭐를 하고 싶나요라고 할 때 친구끼리 사용할 수 있는 가벼운 표현 do you want to. 그리고 약간 어색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격식 있는 표현 would you like to. 이번에는 격식 있는 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What would you like to? 마시다 drink. 먹다라고 하면 eat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카페에서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의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한테 어떤 거 마시시겠어요?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저는 보통 밤 10시쯤에 자러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 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I usually go to bed around 10 p.m. 자, 이 표현을 너무 길어 보이면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나는 보통 자러 갑니다. I usually go to bed. 여기서 go to bed는 자러 가다라는 의미고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거는 덩어리째 외우는 거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써도 되지만 usually 붙이면 보통, 대개 이런 느낌이 추가되죠. I usually go to bed. 저는 보통 자러 가요. 그 다음에 10시면 그냥 10 p.m.이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10시, 9시 45분, 10시 15분 이렇게 약간 애매할 때 그럴 때는요. around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around는 이 주변을 빙글빙글 둥글게 돌고 있는 이런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 되는데요. 10시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시쯤 이런 표현이 되겠죠. around 10 p.m. around 10 p.m. 저는 10시쯤에 보통 자러 갑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usually go to bed around 10 p.m. I usually go to bed around 10 p.m. 그리고 마지막 표현입니다. 네, 그리고 100번째 표현이기도 하네요. 이거 찾고 있는 거야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구석에 핸드폰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이거 찾고 있는 거니? 라고 물어본다면 Are you looking for this? Are you looking for this?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Look for 하면 뭐뭐를 찾다. 이렇게 찾아 헤매는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 되는데요. 많이 사용되는 패턴 2개 있습니다. 나 지금 뭐뭐 찾고 있어. I'm looking for. I'm looking for. 너 이거 찾고 있니? 뭐뭐 찾고 있어? Are you looking for? 이거는 질문으로 바꾼 게 되겠죠? 그래서 손에 있는 거 이렇게 가리키면서 Are you looking for this? Are you looking for this? 혹은 핸드폰을 찾고 있다면 Are you looking for this cell phone?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되지만 보통 손으로 가리키면 그냥 이거인지 알기 때문에 this로 끝내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만약 핸드폰을 찾고 있다. 그러면 I'm looking for my cell phone. 이렇게 질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답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표현 하나 드릴게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닌가요? 오늘 배웠던 건데요. 이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할게요. 10문장 모두 적으려고 하면 조금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 문장으로 시작해 보는 겁니다. 언제나 조금 어려워 보이는 거는 최대한 간단한 걸로 바꿔서 해보고 익숙해지면 점차 늘려가면 되거든요. 한 문장 여러분들 적어보시고 댓글 남기고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나중에 익숙하면 2문장, 3문장, 10문장, 20문장까지 하루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시작을 한 문장으로 시작해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